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부자 순위를 보면요. 1위가 MBK의 김병주 회장님이시고 2위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작년에 부자 순위 1위였던 카카오 김범수 이장은 이제 카카오의 주식이 급락하면서 5위까지 순위가 내려왔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 역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안 궁금하셨나요? 이재용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산을 축적했을까? 야, 뭔 소리야? 아빠가 이건인데 당연히 아빠한테 물려받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께 물려받은 재산은요, 약 60억 원이에요. 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 회장이 아들한테 60억 원을 물려줬다. 60억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아들에게 물려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좀 작죠. 그런데 지금 이재용 회장의 재산은 얼마다? 10조입니다. 그럼 과연 이재용은 어떻게 자산을 불렸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재용 검찰 소환, 조사, 구속, 구형, 이런 이야기들은 왜 자꾸 들려오는 것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5년 이재용의 나이가 만 26세일 때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 정도를 증여받습니다. 이 60억 원 중에 증여세 세금으로 16억 원을 납부해요. 그래서 대략 45억 원이 남죠. 이재용은 이 45억 원을 어떤 방법으로 불렸냐? 이재용의 자산 증식 방법은 주식 투자였습니다. 뭐야, 재용이 형 알고 보니 주식 개고수였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재용인데 일반 개미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HTS 키고 매수한 다음에 가즈아 막 이러진 않았겠죠. 이재용의 주식 투자 방식은 일반 개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아주 싸게 매입한 다음에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뛰어오르면 비싸게 팔아치우는 방식을 썼어요. 이재용의 처음 시드머니가 얼마라고 했죠? 45억. 그 당시에 비상장 회사였던 삼성의 계열사 S1의 주식을 12만 1,800주, 대략 23억 원어치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역시 당시에 비상장 회사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59만 4천여 주를 약 2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재용이 이 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그 다음 해인 1996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S1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S1이 1996년 1월, 삼성 엔지니어링이 1996년 12월에 상장을 해요.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죠? 상장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듯 이 두 회사의 주가도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이재용은 보유하고 있던 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해요. 이때 매도한 평가 금액이요, 약 600억 원입니다. 시드머니가 처음에 얼마? 45억 원. 이렇게 이재용은 불과 1년여 만에 주식 매매로 560억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와,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투자의 신 이재용은 다시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의 주식을 10만 주 매수합니다. 매수한 가격은 한 주에 10,000원이었어요. 얼마치 매수했냐면 대략 10억 원이죠. 제일기획도 이때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제일기획이 이 타이밍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유증에 이재용은 참여를 해서요, 제일기획 주식을 한 주당 5,000원에 19만 5천 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매수한 주식은 약 30만 주. 그러니까 그 전에 샀던 것과 합하면 매수한 평균 가격이 한 7,000원 언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이재용이 약 20억 원의 돈으로 제일기획 주식 3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것만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역시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얼마 후에 이 제일기획이 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9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상장 이후에 제일기획은 무려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5만 원을 넘어가게 돼요. 역시 이재용은 가지고 있던 30만 주
주식을 전부 매도합니다. 차익이 얼마예요? 아까 한 주당 7,000원이 평균 단가라고 했죠? 근데 5만 원에 매도했다. 거의 7배 수익이 낸 겁니다. 투자금이 얼마? 20억. 그러니까 이재용이 매수한 제일기획 주식 20억이 불과 몇 개월, 몇 년 만에 140억이 된 겁니다. S1,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의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상장한 뒤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재용은 불과 몇 년 만에 시드머니 45억 원을 700억 원으로 만들어 냅니다. 와, 박수.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의 신이죠. 아,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이재용처럼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죠.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이재용은 단 몇 년 만에 45억을 700억 원으로 주식만으로 불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재용은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금을 안 냈습니다. 무려 6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었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요, 비상장 회사 주식 매매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대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세법이 아예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1999년 관련해서 세법이 개정되었어요. 지금 만약 이재용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불법이죠. 뭐 법의 심판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재용은 법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재용은 어떻게 그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 거래는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 거래는 HTS나 MTS로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주씩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요, 거래량 자체가 적어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샀다고 해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잖아요. 근데 이재용은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단위가 수십만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매수했을까요? 매수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 이재용에게 그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S1,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모두 삼성의 계열사 주식이면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이재용에게 그렇게 좋은 가격에 그 많은 물량을 팔았을까? 그 물량을 판 사람은 1년 뒤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차익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쵸? S1의 주식은 에버랜드가 이재용에게 팔아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은 국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재용에게 팔아줍니다. 참 신기하죠. 이 회사들은 왜 그 많은 주식을 이재용에게 팔았을까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1년 뒤에 큰 이득을 보는 건데, 아이고 때마침 우리가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하면서 이재용에게 주식을 판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건 회사 내부 최고의 기밀 정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요, 상장을 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회사 간부들에게도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냐? 회사 간부들이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야, 우리 회사 곧 상장하니까 주식 사둬, 이렇게 소문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최고의 기밀 정보인데, 그러면 당시 20대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젊은 이재용이 어떻게 이런 기밀 정보를 알고 S1,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이 세 개의 회사 상장 코앞에 딱 멈춰서 수십억 원이나 되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게 과연 그 20대의 이재용 혼자서 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삼성그룹 내에 구조조정본부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재용이 자산을 불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5억 원을
단 몇 년 사이에 700억 원으로 불린 투자의 신 이재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야, 그 뭐 큰 불법도 아니잖아. 잘 태어난 걸 뭐 어쩌란 거냐.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보면 뭐 별 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45억 원을 700억 원으로 불린 이 오늘 이야기는요, 이후에 있을 더 엄청난 일을 위한 밑작업,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죠. 삼성그룹의 재무팀과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이재용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불법이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시작된 준비 작업으로 이재용이 어떻게 삼성이라는 그룹의 총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